목종 스님의 월요 법문. 이 시간에는 해운대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께서 직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대광명사 목종입니다.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새해에는 모두 다 건강하시고 모두 원하는 소원 성취 다 이루시고, 그리고 틈틈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꼭 실천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특히 BBS 불교 방송을 좀 많이 청취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그 원력이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많이 알려주고 해서 부처님의 법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다 함께 발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벌써 2일이죠. 어제 여러분 뭐 하셨나요? 혹시 일출 보러 저기 동해안을 가시거나 혹은 강안리 해운대를 가셨나요? 만약에 일출을 보고 일출이 나의 미래에 행복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매일매일 일출을 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새로운 한 해의 일출을 보면서 한 해를 다짐하고 계획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성취되려고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계획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발언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 존재하는 이 세상은 내가 매 순간순간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려가는 거랑 같습니다. 제일 먼저 자신의 마음의 심상을 떠올리고 그 심상을 연한 붓 혹은 연한 연필로 스케치를 먼저 하고 밑그림을 그리죠. 그리고 나서 점점 구체화시켜 갑니다. 채색을 하고 모양을 만들어 가죠. 그와 같이 여러분이 계획을 성취하려고 하면, 즉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서서히 그리고 정확하게 그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그려가는 작업이 바로 일상생활입니다. 일출을 봤다 그래서 혹은 첫날 내가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계획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가가 마음으로만 떠올렸다면 그것이 어떻게 그림이 되겠습니까? 마음에 떠올린 그림을 실제 화선지에 옮겨 그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자신의 마음에 떠오른 계획, 내 소원이 흐려지지 않도록 매 순간 다짐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며칠 지나고 나면 첫날 내가 계획은 세웠는데, 그리고 소원을 말했는데, 이루고 싶은데 나중에 그 소원을 잃어버리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할 때는 심상에 떠오른 그림이 다르고 내가 그려가는 그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연말쯤 됐을 때 여러분 소원이 성취가 안 되겠죠. 그래서 첫째는 내 마음에 그린 계획 혹은 소원 성취의 목적, 이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점점 더 아주 강하게 흐려져서 사라지지 않도록 그려야만 합니다. 좋은 방법이 뭘까요? 부처님께 기도하고 매 순간 발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 순간 그려지니까 그것이 흐려지거나 사라지지 않겠죠. 변형되지 않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적용을 하는, 이 삶에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혜로서 비춰보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뭘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의 소원은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올 정년 안에 여러분들의 소원 모두 성취되는, 바꿔 말하면 항상 부처님께 기도하고 발언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자, 올해부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부터는 직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의하고자 합니다. 직지 교재는 무비 큰 스님께서 쓰신 직지강설이란 교재가 있습니다. 불광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원래 제목은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심체 요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지 혹은 불자님들이나 비불자님들조차도 직지심경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4쪽에 보면 이제 해제, 직지란 무엇인가에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직지는 원래 이름이 백운화상초록 불조 직지심체 요절이다. 줄여서 직지심경 또는 불조 직지심체 요절이라고도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백운화상, 백운 스님이 쓰신 부처님과 조사 스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그래서 그 핵심을 써놓은 것이다, 모아놓은 것이다 이해하면 됩니다. 고려 말엽 백운화상은 고려 시대 스님이십니다. 1352년경에 스승 서곡선사로부터 손수 쓰신 불조 직지 심체 요절이라는 작은 책자를 하나 물려받았다.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이 가르침을 주신 그 핵심이란 뜻입니다. 아마 전법의 심표였을 것이다. 지금의 직지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간략한 내용이었다. 백운화상의 제자 중에 법린이라는 스님이 있었다. 법린 스님이 백운화상에게 정성을 다하여 법을 청하였다. 백운화상은 할이나 방으로 가르치시지 않고 스승 서곡 선사가 물려주신 작은 불조 직지심체 요절에다 한층 더 고구정령하게 불조의 혈맥인 법의 정수들을 낱낱이 가려 뽑아 기록하고 다시 세세하게 알려주었다. 본래 백운 선사께서 스승인 서곡 청공스님으로부터 받은 불조 직지 심체 요절 이 책이 있었는데 그건 아마 작은 분량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도 간단했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더 많이 가려 뽑아서 이제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이나 부처님의 가르침 핵심들을 가려 뽑아서 모아서 편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목과 같이 부처님과 조사들이 마음의 본체를 바로 가리켜 보인 설법의 중요한 절목만을 집어내어 기록한 것. 이것을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불조 직지심체 요절. 그래서 부처님과 조사들이 마음의 본체를 바로 가리켜서 보인 설법의 중요한 절목만을 집어내어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곧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요긴한 지침서가 되는 것이다. 직지인심, 견성성불, 우리의 그 마음을 바로 가리켜서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견성, 그 성품을 아는 것이 성불이다. 그것이 직지인심 견성성불입니다. 달리 말하면 선불교에 있어서 제1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전체는 상하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거 7불의 가르침과 인도의 28조사님의 가르침과 중국의 110명의 선사들의 가르침을 모아서 모두 145가가 된다. 즉 145명의 불처님과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조금씩 중요한 부분만을 짚어왔으나 특별히 지공화상에게서는 대승찬송 전문과 14과송 전문을 남김없이 이끌어왔다. 아마도 그의 사상과 삶이 백운화상의 마음에 가장 잘 기합되었으며 큰 감동을 주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지공화상, 여러분 지공화상 하면 그 지공화상이 여러분들 그 양무제에 자비대랑 참법이라는 책을 아실 겁니다. 자비참이라고도 흔히 하죠. 그 자비참을 편집하신 분이 지공화상이기도 합니다. 인쇄문화적 가치, 직지는 세상에 알려진 것으로 2가지 본이 있다. 첫째는 백운화상이 열반하시고 2년 뒤인 서기 1377년에 충청북도 청주의 흥덕사에서 백운화상의 문인인 석찬 스님과 달담 스님에 의해서 간행된 금속 활자본이다. 이 직지가 유명해진 게 된 게 바로 이 금속 활자본 때문입니다. 상고는 아직 찾지 못하였고 학원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둘째는 그 이듬해인 서기 1378년에 경기도 여주의 취암사에서 제자 법린 스님과 자명 스님과 해전 스님에 의하여 목판본으로 간행된 것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정신문화연구원에 각각 상하 2권이 모두 소장되어 있다. 이 목판본이 처음부터 새긴 것이 아니라 금속 활자본 그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해체를 해서 그걸 목판에다 붙여가지고 다시 판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강설서에는 동국대학교에서 출판한 한국불교 전서를 저본으로 사용하였으며 한국불교 전서의 직지는 취암사판 목판본을 저본으로 삼은 것이다. 직지가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72년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사서로 일하던 교포 박병선 씨가 처음으로 소개한 것이 인연이 되었다. 사학자 박병선 씨는 192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사대 생활학과를 졸업한 뒤 1955년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 종교사를 연구하였다. 그 뒤 1967년 파리 국립도서관에 근무할 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를 발견하였다. 여러 해 연구와 고증을 거친 뒤 1970년 파리에서 열린 체계 역사 종합 전시회에 출품하였다. 그때 직지가 서양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라는 구텐베르그의 성경책보다 무려 73년이나 앞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임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그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으며 한국에서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나는 학원 외에 금속 활자본의 상권을 마저 찾는 운동과 직지문화축제가 매년 성대하게 행해지고 있다. 이처럼 직지는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인쇄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최초로 금속 활자를 창안하고 발전시킨 문화민족임을 실증하여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킨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9월에는 승정원 일기와 함께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자, 그러면 이 직지를 직접 편집하신 백운하선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경한하상, 이제 백운경한 이렇게 말합니다. 백운은 호이고 본명이 경한입니다. 고려 말 충렬왕 24년에 지금의 전북 정읍시 고분면에서 출생하여 공민왕 23년 77세 일기로 입자했다. 스님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전국의 사찰을 돌아다니면서 수행하다가 50이 넘은 나이인 1351년 공민왕 원년에 중국 원나라로 법을 구하게 유학을 하였다. 1년여 동안 중국에 머물면서 고승인 지공화상에게 법을 듣고 묻고 다시 임제 종맥을 이어받은 서곡 청공의 법을 읽고 돌아왔다. 그래서 전등법계상으로는 조계 선종의 정맥을 이은 선사이다. 1352년에 귀국하여 1354년 황해도 안주, 해주, 안국사에서 머물다가 1357년 입고라라는 왕명을 받았으나 사양하였다. 1365년 나홍선사의 청고로 다시 공민왕의 부름을 받아 신광사의 주지가 되었고 1368년에는 노국공주의 원당인 홍성사의 주지가 되었다. 1372년에 백운하상은 과거 칠불과 인도의 조사, 중국의 선사들의 주요 말씀을 초록하여 직지 상하권을 편찬하였으며 어록도 상하 2권이 있다. 백운하상은 임제선법을 이었다. 임제선법이 당시 불교계에서는 새로운 수행법으로서 간화선법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오히려 무심선의 키를 지켰다. 무심선이야말로 육조선법과 임제선법의 정통인 조사선의 본질을 밝힌 선이다. 무심선은 어떤 방법이나 노력을 거칠 필요도 없이 있는 그 자리에서 견문각지를 통해 삶의 본질을 드러낸 선법이다. 무심선의 선법이야말로 여러 선법 가운데 가장 우수하고 고준한 선법이다. 직지에서 지공화생의 법을 가장 많이 이끌어온 것도 무신선법의 사상을 가장 잘 표현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백운화생의 임종개성으로 부족하나마 선세의 삶을 대신하고자 한다. 인생 70년이 고래에 드문하니 77년 전에 와서 77년이 되어 돌아가도다. 텅 비어있는 돌아갈 길에 낱낱이 바로 고향이로다. 이 몸 본래 있지 않았고 마음 또한 머문 데 없나니
재로 만들어 시방에 뿌리고 남의 땅을 조금도 사용하지 마라. 백운화상의 임종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직지에 대해서 이것을 강설하신 무비 큰 스님이 해제를 읽어봤습니다. 직지는 바로 우리의 깨달음, 근본을 가리킨다. 마음의 본성을 가리킨다. 그래서 직지, 직접 가리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이제 그 편집한 내용들을 보면 처음에는 과거칠불부터 시작합니다. 과거칠불인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군화한문이불, 가섭불, 속가문이불 이렇게 있고 그 이후로 서천에 27대에서 27대 조사 즉 보리달마의 스승인 반야다라 존자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가섭존자, 안한존자, 상나와스존자, 우바국자 존자, 제다가 존자, 미차가 존자, 바수밀 존자, 불탄안제 존자, 복태밀다 존자, 협존자, 분야야사 존자, 그리고 마명 존자, 가비마라 존자, 용수 존자, 가나제바 존자, 라우라다 존자, 승가나제 존자, 가사야다 존자, 구마라다 존자, 사야다 존자, 바수반드 존자, 마나라 존자, 항릉라 존자, 사자 존자, 바사사다 존자, 불여밀다 존자, 반야다라 존자 이렇게 해서 서천에 27대까지가 있고 그 이후로 초조 달마대사 즉 서천에 28대 조사죠.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선사 스님들의 가르침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대략 직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부터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재는 무위 큰 스님께서 강설하신 직지강설 그리고 불광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상본입니다. 상권이거든요. 함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운대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께서 직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목종 스님의 법문이 계속됩니다. 성불하십시오.